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된 이 소매 판매 지표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한 달보다 0.7%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0.2%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따라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가량 하락하면서 2,4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5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0.5%가량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0.56% 하락한 81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12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41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이 279억 원, 기관이 13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국내 증시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상승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운수장비 섹터가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 확인해 보시면 기아가 현재 1.7% 오르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주가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보험 섹터가 0.75% 상승 중에 있고요. 증권 섹터에서도 0.58%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금속 광물 그리고 금융업 섹터에서도 0.5%가량의 상승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종이 목재 섹터에서 2%대 약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목재 섹터 영풍재지가 4% 넘게 밀려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현재는 1.02%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약품 섹터도 0.9%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망세와 혼조세가 짙게 나타나는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혼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반도체 투톱 확인해 보시면 SK하이닉스가 2%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제 4%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거의 1년 반 만에 13만 원 선을 복귀했는데 오늘은 곧바로 이 13만 원 선을 내어줬습니다. 현재는 12만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72% 하락한 6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1.79%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1.16%, 삼성 SDI가 0.5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도 1.61% 약세 흐름 기록하면서 34만 5,5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0.2%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모두 다 1%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현대차가 1.54% 그리고 기아가 1.58%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임단협이 잠정 합의를 도출을 했다라는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에서는 0.32%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를 먼저 살펴드렸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1.1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코스피보다는 선방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가 1.45%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쉽게도 에코프로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오늘은 곧바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1.45%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LNF 같은 종목도 0.75% 오르는 가운데 포스코 DX도 0.73% 오른 55,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0.33%, 알테오젠도 0.33%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2% 오름세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08% 오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0.37% 소폭이나마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합니다. HPSP가 3.82%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83%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규제안을 조금 더 강화하는 듯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좋았던 반도체주들도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한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의 움직임 나타내는데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쪽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좋은 쪽으로는 미중 갈등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 추가 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시장에서는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다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히토리 쪽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중국향 종목군들,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중고 장비 만드는 업체들 쪽으로도 그렇고 피델릭스라든지 이렇게 중국향 반도체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간밤에 루시드는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차전지 전기차 종목군들 여전히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KG 그룹주들 이번에 지금 KG 모빌리티 그러니까 예전에 쌍용차죠. 쌍용차 인수를 하면서 이쪽으로의 세력 확장도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 인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2차전지 산업으로의 진출 그 디딤돌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확실히 배터리 팩 쪽으로 투자도 하고 또 공장 짓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KG 그룹주들 크게 관심받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 볼까요? 네, 오늘은 원자재 관련 종목 내에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원자재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오늘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에서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유니온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간밤 미국 정부는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 규정을 한 것보다 사양이 낮았던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향한 규제 조치안을 어느 정도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에서도 맞불 대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히토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히토류 관련 기술 수출 금지 목록에 네오디뮴이라든지 사마륨 코발트 등 이 히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 소재 생산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한 건데요. 따라서 과거에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히토류 관련 종목이라든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의 소식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관련 종목군들로 유니온 그룹주들 티플렉스, 동국 RNS 그리고 포스코 엠텍까지도 일제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반응이 나오는데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될 그런
꽤 이 시간이 좀 지속이 되는 이슈로 봐야 될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 오늘 강하게 좀 출발을 하네요. 미증시 영향받은 것 같아요. 뭐 MP 머티리얼즈 한 8% 정도 올라가지고. 아, 미증시에서도 이쪽이 강했어요? 예. 그거 좀 영향받은 것 같고. 예. 지금 뭐 미중 갈등 확대 양상, 뭐 기존에 특별한 건 없는데 네. 미증시에 영향받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새로운 내용이 없고 그냥 이슈의 재반복, 뉴스의 네. 재반복이니까. 그쵸.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세 보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짧게 대응 전략 세워보세요.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쪽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으로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AI 칩도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러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플러스 글로벌 중고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2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윗꼬리가 좀 달리네요. 그리고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이 중국계입니다. 1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넥스트칩은 매출의 상위 고객사 가운데서 3분의 2가량이 이 중국사로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요. 넥스트칩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회 이런 롤을 찾는다든지 자구책을 마련을 해놓을 텐데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바로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단발성인 것 같아요. 단발성.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중국 얘기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그 글로벌 정세가 좀 혼란스러운데 네. 예전에 나왔던 거니만큼 다시 한번 뭐 중국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미국이 뭐 어떻게 하겠다 추가적인 뭐 그런 게 없는 만큼 저는 그냥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 뭐 중국 이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중국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지금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도 기술적인 움직임, 대응 전략 나왔고 그리고 음식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대두 수입 뭐 이런 부분들이 늘 있잖아요. 관련주 보자면은 원래는 신성홀딩스나 샘표 쪽으로 강한데 신성홀딩스는 1.5% 정도의 제한된 상승이고요. 샘표 쪽으로는 샘표 지금 식품 쪽 보겠습니다. 샘표 식품 현재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이쪽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다만 곡물, 비료, 사료 쪽 미래생명자원 먼저 볼게요. 이 종목이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고 10%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쪽 이쪽은 5%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산업 볼게요.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상승입니다. 곡물 쪽이 전반적으로 강한데 그렇다고 대두 쪽이 유난히 강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흐름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다른 업체들가 뭐 부각이 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그냥 다시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대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결국엔 지수하고 좀 반대되는 움직임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오늘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어제 그제 지수가 강했을 때 못 갔으니까 네. 오히려 반대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반도체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늘 다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도 주가 5%가량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69,900원이 고가였죠. 7만 원 선 바로 좀 회복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한 0.7%가량의 하락으로 밴드 상단을 뚫고 바로 또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또 회귀를 할 것인가 이 타이밍에 중요한 뉴스도 나왔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오전에 조금 약간 충격이 있었는데 충격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하는 모습. 네. 이 정도의 하락은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전혀 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잠깐 조금 반등이 조금 더 강해지면은 낙폭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보합권까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좀 많이 빠지면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뭐 한꺼번에 매수보다는 조금 오늘서부터 좀 빠지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0일주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는 좀 하락하고 또 갑자기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장 초반에 하한가 터치가 나와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래 꼬리를 달기는 하지만 여전히 20%의 급락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덩치도 크죠. 시총 5조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15% 크게 밀려나면서 63,2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7월에 이 렉나자 얘기 나오고 나서 급등했던 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오늘 그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일련의 뉴스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성 뉴스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유럽에 암학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뭐 내용 공개할 거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얼마 전에 약평위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간밤의 미증시에서는 지금 레이저팀이 렉나자 이쪽 받아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실적 나왔는데 여기에도 예상치 부합 정도여서 사실 오늘의 급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리송하고 걱정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특별한 이제 이슈는 없는데 아직은 없는데 네, 오스코텍, 유한양행 둘 다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수급 뭐 반대 매매가 나오나요? 저도 좀 이건 파악을 해봐야 돼가지고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추세 이탈이니까 일단은 오스코텍, 유한양행 일단 좀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좀 뭔가 확인하고 팔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 들고 있어야 될지 확인하고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가 좀 나와야지. 예. 여기서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뭐 아주 대형 악재만 불거지지 않는다면은 네.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뭐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는 봐야 되겠죠. 네, 이쪽으로 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뉴스 좀 확실한 뉴스 체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움직임 나오는 종목군을 화장품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화장품이나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히 강세 흐름 띠는 몇몇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본느가 3거래를 연속해서 강한 움직임으로 오늘 장도 5% 오르고 있고요. 또 화장품 쪽에 VT 4.6%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단 6거래일 만에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 보여주는데 장 초반에 50주 신고가는 썼습니다. 35,350원에서 50주 신고가 쓰고 지금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 인그루드랩은 살짝 상승 전환. 인그루드랩 또다시 50주 신고가 이 종목도 역시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콜마도 1%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ODM 업체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대형 화장품사 대비 상당히 강세인데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올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망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리 이 ODM 업체들한테 쪽으로는 미리 선침해가 좀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좋은 실적 나오면 오히려 뉴스에 파는 양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정고점 일단 VT서부터 보시면은 그냥 정고점 정도 살짝 넘으면은 또 한번 주춤할 것 같고 그러니까 29,900원인데 정고점 21,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정고점 넘고 좀 올라가는 텐데 오늘은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그냥 빠지고 있고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코스메카 코리아랑 약간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넘으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했다 다시 잡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 초록이 나와서 그랬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는데 워낙에 이 제약바이오는 그 내용 자체가 좀 심도 깊은 내용이어서 조금 더 연구원들의 멘트라든지 나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핏 봐서는 결과가 그렇게까지 지금 몇몇 애널리스트들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딱히 안 좋다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나오는 거 보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주 가운데
가운데서는 자동차 쪽이 오늘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1.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장에 이런 상승 의미를 둘 수 있을지, 그리고 자동차 쪽도 부품주들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종목 삼보모터스도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몇몇 종목이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자동차 봐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뭐 현대차 기아서부터 좀 먼저 좀 보시면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수랑 좀 반대되는 움직임. 결국에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것 같고, 환율이 오르면 좀 같이 좀 오르는 것 같고, 시장이 상승으로 가면은 오히려 좀 약세,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 방어를 요즘에는 자동차 쪽에서 좀 해주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황은 뭐 내년에도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최근에 호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뭐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부품주보다는 역시 완성차 업체들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류 OEM 쪽 좋네요. 이쪽은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영업무역이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도 나란히 오늘 오름세 띄면서 한세실업이 7%나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러고 보니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레벨대 자체가 많이 올랐고 이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오늘 강한 상승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뭐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최근에 환율이 이제 뭐 한세실업 잠시 보시면은, 예. 환율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환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승 우상향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꺼번에 주가 상승으로 좀 만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연말 또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에서 뭐 재고 채워야 되니까 주문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환율 말고도 그런 쪽에서도 수혜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환율이 그러니까 고환율이 계속되면은 이런 업체들,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직전 고점을 못 뚫고 상단의 저항을 받고 꺾이면 이들 종목도 그럼 꺾인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까지는 다 못 맞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로봇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주들도 들썩들썩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 동시다발적인 급등보다는 조금씩 선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앞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종목이 TPC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부각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 이 테크앤로봇이라고 TM로봇이라고 매체에서는 보도를 많이 하던데요. 이곳에 국내 총판을 좀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 TM로봇하고 또 엔비디아의 접점, 디지털 트윈 솔루션 공동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TPC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봇 후발주자 이렌시스 어제 15% 올랐고 오늘장 9% 정도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 쪽으로도 강보합권 정도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강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도 1%가량의 상승권, T로보틱스 이 종목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근래 로봇주들은 약간은 좀 후반에 가면서 탄력 떨어지며 윗꼬리를 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련된 종목이 많다 보니 다소 좀 들썩들썩이는 모습.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 이어 오늘까지 1%가량 오르는데 로봇주들은 연속성 나올까요? 저는 요즘에 로봇주들 보면, 특히 이제 뭐 몇몇 로봇주들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해서 보면 오전장에는 좀 매수가 좀 많이 붙다가 오후장에는 또 갑자기 거래가 죽으면서 시세가 오전장의 시세가 유지가 되지는 못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후장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지,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는지,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좀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매수세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뭐 연속성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저는 좀 올라야지만 네. 연속성이 좀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뭐 등락이 지그재그로 나타난다, 역시 그렇게 타보고 나는 로봇주도 그러면
지그재그 패턴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함께해 주신 최원재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